자, 그럼 이제 전화 상담 바로 이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상담 문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곽유정 대표님, 9293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매수가 75,000원, 비중은 100%이십니다. 본전은 올까요? 라고 일단 보내주셨는데 카카오가 75,000원이었던 적을 생각해 본다면 이거는 꽤 많이 오랫동안 또 가지고 계시거나 혹은 내려올 때 종목이 이때 좀 담으신 걸 수도 있겠다라고도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지금 비중이 100%세요. 네. 그러니까 그 언택트 시대, 코로나 팬데믹 그렇죠, 한창 그렇죠. 시기에 매수를 하셔서 물 타고 하다 보니까 지금 매수가가 75,000원까지 좀 평단가를 내리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최근 이제 근래 들어서 2023년도에서 2024년도까지 75,000원대까지 주가가 올라갔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특히 이제 윤 정부 들어서 카카오에 대한 그런 억압과 제재가 좀 많긴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주가상에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상계엄 사태 터지고 나서 오히려 좀 약간 반사익 수혜로 움직였었던 그런 종목들 중에 카카오도 주가 움직임이 좀 나타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오가 과거, 그러니까 2020년도, 2021년도 주가가 엄청 강하게 갈 수 있었던 거는 그런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더불어서 카카오가 자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카카오의 자회사들이 또 증시에 상장을 연달아서 있었어요.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뭐 뱅크, 카카오 뭐 페이, 그러니까 이런 자회사 상장 이슈와 맞물려 가지고 시세를 굉장히 많이 끌어올렸었거든요. 그래서 17만 원대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3만 원대까지 좀 빠져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다가 오늘은 약간 좀 카카오 주가에 있어서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슈도 나타났습니다. 그 SK텔레콤 쪽에서 카카오에 또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지분을 전략 이제 그 시간 외로 블록딜을 하겠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대거 매도 물량도 좀 나타나준 그런 모습들도 관측이 되고 있고요. SK텔레콤 쪽에서는 그 사업을 좀 일부 정리를 해서 AI 이런 신성장 동력에 힘을 주겠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치면은 카카오는 지금 뭐 하고 있냐? 최근에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AI 사업을 뛰어든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카오의 경쟁사로도 많이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네이버에서는 그 하이퍼 클로버라는 그런 생성형 AI 출시를 일부 이제 하기도 했었는데 시장에서 그렇게 반응이 좋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국민들도 챗GPT 사실 더 많이 쓰는 편이잖아요. 그런 와중에 카카오 같은 경우는 AI 쪽에서 지금 경쟁력이 좀 밀리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좀 더 이어나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회의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월봉 흐름으로 봤을 때는요. 어느 정도 지금 바닥권이 나온 상황에서 계속 개걸음으로 지리하게 횡보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매수가까지만 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보내주시긴 하셨지만 만약에 진짜 주가가 탄력적으로 잘 올라온다 하더라도 55,000원, 이 55,000원 구간이 지난 2024년도 연초 구간대거든요. 이 구간대까지는 그래도 회복세를 좀 긍정적으로 노려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카카오가 좀 더 뭔가 탄력을 받으면서 뭐 오너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극복을 해 나간다면은 여기서 이제 55,000원대를 돌파하게 된다 했을 때 6만 원대까지는 갈 수 있지만 75,000원까지 가느냐 이런 이제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그 미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이 또 빠져 있는 게 또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오히려 카카오가 만약에 55,000원, 그러니까 5만 원대까지라도 주가 회복세가 나타난다 한다면은 거기서 좀 손해 보시더라도 매도를 좀 일부 하셔서 현금을 확보하신 후에 다른 종목을 들어가셔서 거기서 또 수익을 내서 차츰차츰 좀 물량을 빼내시면서 정리를 해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냥 묻어두겠다 하신다면은 제가 봤을 때 지난 2023년도 요 상반기 구간대 있죠. 요 구간대가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7만 원 언저리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긍정적으로 봤을 때 최대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
7만 원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7만 원대까지 기다리시기보다는 말씀드린 5만 원대에서 좀 물량을 좀 정리하시는 쪽으로 좀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7만 원대 가게 되더라도 거기서 좀 비중을 좀 최대한 좀 덜어내시는 쪽. 그러니까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가 필요한 그런 전략이 필요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조언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문자 상담 카카오까지 좀 도와드려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오늘 종목 상담 저희가 도와드릴 텐데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습니까? 컴두스 컴투스 매수가와 비중은요? 8만에 15%예요. 8만 원에 15%. 예. 아무래도 8만 원이 매수가면 컴투스를 꽤 오래 들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맞으신가요? 네. 네, 그럼 컴투스에 대해서는 일단은 현재 좀 어떻게 수익을 기다릴 수 있는지 혹은 엑시트 전략은 어떻게 좀 짜야 될지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창대 대표 연결해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혹시 언제쯤 매수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한 1년 넘었습니다. 아, 1년 정도. 혹시 매수하신 사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그때 올라간다 해가지고요. 아, 9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때 이제 한번 뭐 어디서 이제 제시되는 거를 보시고 사셨고 뭐 따로 이제 분석해서 사신 건 아니신 거죠? 예. 일단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게임주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게임주 관련해서 이제 저는 바라보기에 지금 좀 주도할 만한 종목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네. 그래서 추가 매수는 저는 권장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손절하는 구간까지는 안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게임 산업 같은 경우에는 한알령 해제 기대감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이 결국 문을 열어 젖히고 외화를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 한국 이제 문물들도 가서 사업을 이제 문화 사업을 하게 될 텐데 가장 이제 거기서 주목받는 게 엔터 사업이랑 게임 산업입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게임 산업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3N이라고 해서 NC소프트나 넷마블, 넥슨이 가장 이제 유명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좀 게임주 안에서도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각 변동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전통적인 이 3N 기업들은 앞으로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앞으로 좀 두각을 드러낼 만한 기업으로는 저는 크래프톤이 독주를 이어갈 거라고 기대되는데 사실 이 한알령 해제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좀 중소형 종목들이 수혜를 많이 받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들인데 그런 관점에서는 컴투스는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근데 이제 항상 주식도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게임주가 컴투스만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이제 컴투스를 다른 종목들이랑 이제 비교해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이런 이제 게임주들을 봤을 때 중소형주를 보면 제가 이제 보기에는 넵튠이라든지 W게임즈라든지 뭐 네오이즈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네. 이런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현재 네오이즈도 그렇고 매출이나 이익 성장세가 괜찮아요. 그리고 마진율도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PER도 저평가되어 있고. 근데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 이익은 저마다 이제 좀 들쭉날쭉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눈여겨볼 만한 게 같은 게임 산업 안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인데 어떤 종목은 마진이 많이 남는 기업이고 어떤 기업은 마진이 좀 적게 남아요. 네오이즈는 이제 한 10%대 뭐 9%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W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마진율이 뭐 3, 40%대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넵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직은 흑자 전환을 하지 못했지만 현 시점에서 이제 본다라고 하면 한 8% 정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컴투스를 비교해 보면서 보자면 이익도 이제 흑자 전환이 기대되고 영업이익이나 순이익도 빠르게 늘어날 걸로 기대됩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영업이익률이나 순이익률이 W게임즈나 뭐 네오이즈에 비해서는 좀 뒤처지는 게 다소 아쉬워요. 그렇다고 막 엄청 저평가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좀 경쟁에서 네오이즈나 W게임즈 대비해서 프리미엄을 못 받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추매할 생각이 있다라고 이제 하신다면 저는 컴투스를 추매하기보다는
W 게임즈라든지 네오위즈를 매수하셔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좀 밸런스를 맞춰주시는 게 게임주 안에서 조금 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더 이상 추매는 하지 않는 걸 권장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추후에 이제 한알령 해제되게 되면 게임주들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35,000원 전저점 깨지지 않으면 그냥 들고 가셔가지고 상승까지 좀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흑자 전환이랑 영업이 많이 늘어날 걸로 기대돼서 주가 한번 올라가긴 할 걸로 기대돼요. 매수는 안 됩니까? 매수요? 예. 컴투스는 여기에서 더 매수하는 건 권장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더 매수하고 싶다 게임주를 하신다면 저는 다른 종목을 권장드리고 싶고, 그럼 어떤 게임주를 지금 같이 매수를 좀 추가적으로 해줄 수 있겠나라고 한다면 제가 오늘 시초가 공략주로 준비해온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요 게임주까지 이제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추가로 좀 매수해 볼 수 있을 만한 게임주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컴투스 상담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이창대 대표님 진행 능력이 너무 좋으신데요? 와, 상담도 좋은데 진행 능력이 더 좋다. 저희 시청자 확보를 또 해주셔서 진심으로 좀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다음 주 공략주가 이제 두 분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저희 방송 말미에 공개가 됩니다. 그때까지도 여러분 많은 기대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곽유정 대표님의 차례인데 이번에는 저희가 좀 스페셜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알테오젠을 먼저 문자를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1406님께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알테오젠 38만 8,500원 매수가고요. 10% 오늘 많이 내려갔는데 이유는 이렇게 또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시황을 일단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왜 떨어졌냐 이렇게 먼저 물어보시기도 하는데 네. 알테오젠이 오늘 사실 5% 빠진 거는 좀 충격적이긴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대응이 좀 필요할지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테오젠이 오늘 이제 떨어진 이유가 그 머크 쪽에서 그러니까 할로자임이라는 경쟁사가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이 알테오젠이 주가가 엄청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게 플랫폼 기술 때문이거든요. 기존에는 이제 정맥 주사로 맞출 수 있었던 그런 키트루다라는 그런 면역 항암제를 SC 제형, 그러니까 피하 주사 제형으로 바꾸는 그런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한 부분을 머크 쪽에 이제 기술 이전을 했고, 최근까지도 이 키트루다 SC라는 약물이 글로벌 임상 3상을 통해서 이제 완료된 약물이기도 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머크가 올해는 이런 이제 해당 제품을 출시하겠다라는 의사도 이제 본격적으로 밝힌 만큼 그에 따른 사실 기대감이 주가상으로 많이 좀 반영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키트루다 SC처럼 SC 제형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경쟁사가 할로자임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출시하게 됨으로써 이런 부분들을 견제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에 따른 지금 특허권 소송을 머크 쪽에다가 지금 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SC 제형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알테오젠의 특허권 침해 소송을 걸어야 됐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머크 쪽에 걸었다라는 것은 이게 조금 모순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시장의 평가들도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잘 나가려고 지금 딱 준비하는 와중에 이런 또 특허권 침해 소송이라는 어떻게 보면 또 제동이 걸린 그런 그쵸?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좀 주가상 부담이 좀 있었던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머크 쪽에서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주가 하락세는 그런 연유로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이제 9월 기점으로 해서 약 1년 반 이상 동안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코스닥에서는 또 1위 기업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악재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이제 소식에 민감하게 이제 주가가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대라는 점에서 저는 사실상 이 종목을 이제 공략하실 때 그 기술적인 흐름으로 좀 단기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주가상 아무래도 부담스럽고 그쵸. 최근에 또 쌍봉을 한번 맞은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기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악재에 좀 더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34만 5천 원 구간대 이탈한다면은 비중 축소 내지는 매도 후에 재공략하시는, 향후 이제 재공략하시는 쪽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에 하단에 대한 대응을 좀 더 빠르게 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대에 진입한 만큼 최소한의 비중 축소라도 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셔라라고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조금 하단으로 내려가는 쪽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시기가 된 건가라고도 좀 생각이 듭니다. 알테오젠 이야기 들어봤고요. 알테오젠이 좀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알테오젠을 또 전화 상담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지금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알테오젠 전화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또 연결이 네. 된 건데, 이제 매수가가 39만 1,000원, 비중은 네. 또 31%, 조금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 매수가를 보니까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네. 혹시 어떻게 좀 매수를 하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다이어트 약 때문에 바이오 주들이 네. 거기 뜬다 해서요. 예. 그 바이오 중에서 가장 좀 시총이 제일 높은 거를 고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쵸. 예, 그쵸. 대장주의 위치에 있긴 하죠. 네. 근데 이제 매수를 하실 때 혹시 고점이 아닐까에 대한 생각은 좀 안 해보셨나요? 항상 그러다가 놓친 것들이 좀 많아가지고요. 네네네네네. 네,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뭐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네. 사실 가격이 부담될 때는 사는 게 네. 맞다라는 것도 요즘 좀 정론으로 통하기도 하거든요. 일단은 네. 오늘 이슈도 있었고 알테오젠이 하루 만에 좀 이렇게 5% 정도 빠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 네. 좀 걱정도 되실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곽유정 그래서 대표, 전화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곽유정 대표 다시 한번 연결해서 네. 지금 좀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아까는 좀 비중 축소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번에 또 어떤 이야기를 할지도 궁금하네요. 네, 시청자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비중이 좀 있으세요. 앞에 분 같은 경우는 비중이 10%밖에 되지가 않으셨기 때문에 대응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크게 부담 없이 대응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참 안타깝게 됐습니다. 네. 차라리 그 대시세가 나오는 이제 종목군을 공략을 하신다 한다면 저라면 차라리 조선주를 공략을 할 것 같은데 또 네. 제약바이오를 보셨고 네. 저라면 제약바이오 공략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 공략할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바이오시밀러 쪽에서도 호재 소식 네.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고 또 CDMO 사업도 지금 전개 중에 있기 때문에 지난해 그 생물보안법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그 관련된 법안 발의는 있을 예정이거든요. 그런 잠재 모멘텀을 본다면은 사실 지금처럼 이렇게 올라간 알테오젠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여전히 뭐 똑같이 올라간 제약바이오 종목을 공략한다 했을 때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공략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지금 시점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손절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똑같이 34만 5천 원 구간대 있죠. 이탈하면은 비중만이라도 좀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비중만이라도.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추세가 34만 5천 원 구간대를 깨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 쌍봉 맞고서 그동안에 악재가 없었어요. 알테오젠이. 그럼 그대로 그 지금 나온 이제 악재가 어떻게 보면은 신호탄이 돼서 그대로 그냥 미끄러지게 될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지금 시점은 이제 조정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건데 아예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 조정 시기가 불확실성이 좀 더 커지면서 기간적으로 더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그대로 물려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테오젠은 지금 시점에서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기술적으로 좀 대응이 좀 필요한 시기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처럼 생각하는 그런 세력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알테오젠 매수하신 매수자분들 중에서. 그래서 이런 34만 5천 원 구간대를 깬다 했을 때 대거 또 투매로 그렇게 떨어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시점에서는 특히 좀 종목 대응을 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대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전량 손절까지는 뭐 손이 안 가실 수 있겠지만 최소한 말씀드린 비중 축소 있죠. 뭐 반매도까지는 아니더라도 3분의 1이라도 좀 비중을 좀 덜어둔 상황에서 관련 이슈를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곽유정 대표의 여러 이야기가 좀 많이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테오젠 저희가 문자에 이어서 전화 상담까지 한번 도와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습니까? 포스코 DX를 오늘 구매했거든요. 아, 오늘 매수하셨어요? 좀, 네. 네, 전망 좀 알아보려고요.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25,500원에 20%입니다. 25,5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중은 어떻게 되나요? 20%입니다. 20%. 자, 오늘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창대 대표님. 최근에죠? 아마 제가 알기로 수요일에 잠깐 주가 시세가만 빵 튀었다가 어제 쉬고 오늘 좀 다시 한번 양봉이 전환이 됐는데 자, 이창대 대표님 포스코 DX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이제 차트 먼저 봐서는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속임수를 보여주다가 이제 좀 안 좋은 방향으로 속이는 패턴들도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저는 한 가지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는 게 우리 시청자님 혹시 추매하실 생각이 있는 종목일까요? 네? 혹시 추매하실 생각도 있으실까요? 추가 매수. 추가 매수도 하실 생각이 있으실까요? 예, 예. 아, 만약에 이제 추가 매수를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지금 하기보다는 조금 더 나중에 저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얼마쯤에서 추가 매도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격을 이제 보기보다는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고점 대비해서도 그렇고 저점 대비해서 좀 수렴하는 패턴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예. 여기에서는 아직까지 지금 상방이나 하방으로 방향성을 안 잡았거든요, 종목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가 자체가 상방으로 이제 돌린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3만 원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3만 원 돌파를 하는 걸 보고 나서 추가 매수하는 게 저는 더 전략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네네. 그래서 차라리 지금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관망세를 유지하는 거를 저는 권장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 사실 실적적인 부분도 그렇게 이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이제 추가 매수를 좀 고려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차라리 3만 원을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걸 아예 상방으로 올라가는 걸 확인을 명확하게 하고 올라타는 전략으로 가는 게 더 안전하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냥 하방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아예 그냥 추세가 꺾이면서 2만 원이 무너져 버리게 되면 이때는 오히려 비중 축소를 하는 거를 저는 권장드리고 싶어요. 한 절반 정도는. 그래서 네, 2만 원이 깨지면 비중 축소를 하라. 네네. 네. 그래서 차라리 2만 원이 깨지면 오히려 비중 축소를 하는 게 좋겠고 3만 원을 돌파하면 오히려 매수를 조금 더 얻는 게 더 저는 좋은 전략이라고 보여져서요. 이 정도 이제 가격 전략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포스코 DX 상담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문자 상담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169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펩트론이네요. 와 매수가가 39,800원, 39,800원입니다. 30이 아니고요. 그리고 비중은 40%. 부럽습니다. 지금 매도하면 다시 매수하기 힘들 듯해서 믿고 가지고 가는 중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격은 25만 원이 목표가인데 개인적으로 기회비용 신경 안 쓰고 계속 가지고 가고 싶어요. 근데 목표가가 너무 높을까요? 지금 이 현재가에도 흔들리지 않고 꾸준하게 좀 들고 가고 싶으시다. 그리고 25만 원까지 바라본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25만 원이면 일단 펩트론이 사상 최고가가 20만 원도 아직 못 뚫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25만 원을 현재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십니다. 자, 제가 곽유정 대표 연결해서 도와드릴 텐데 이건 저도 너무 일단 부럽고 또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우선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펩트론은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움직이는 건데 어떻습니까? 이제 제빵주도 한국 출시한다고 해요. 네. 기대감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 펩트론이 주가가 올라간 게 스마트 대포라는 플랫폼 기술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알테오젠이랑 비슷한 거예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그 주사 제형을 정맥 주사에서 피하 주사 제형으로 바꿨다 한다면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막 주사제를 하루에 한 번씩 맞았어야 됐거든요. 근데 네. 지금 최근에 나온 위고비 같은 경우는 뭐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맞게 되면 되죠. 근데 이 스마트 대포라는 플랫폼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은 이 주 1회에서 최대는 6개월에 한 번만 맞게 되더라도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이제 플랫폼 기술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부각을 받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페트론의 주가 상승세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중이긴 네. 한데요. 뭐 어차피 매수가 자체가 워낙 낮으세요. 45,000원대, 39,800원대 네. 지금 40%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어차피 뭐 매도하라고 해도 매도 안 하시고 가져가실 것 같긴 맞아요. 하거든요. 예. 그래도 항상 끝이 어딘지 지금 모를 때일수록 조금 긴장은 하셔야 되고 또 수익을 줄 때 챙기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더 올라가면 좋겠지만 이제 조정이 나오면서 또 꺾이는 시점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시점에서 팔지 못하면은 그대로 또 매도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최소한의 그냥 제 관점에서 14만 원 구간대 이탈한다 하면은 여기가 단기 조정일지 아니면 또 하락으로 전환될지 애매한 그런 이제 구간대이기 때문에 일부 좀 매도도 하시면서 수익을 좀 챙겨가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사실 목표 구간을 지금 잡아드리는 게 지금 시점에서 약간 좀 무의미하긴 해요. 왜냐면 추세상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그런 종목군이기 때문에 하단에 대한 항상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거든요. 예. 다만 매수가 낮으시니까 그냥 14만 원 구간대 이탈하면은 그냥 일부라도 좀 수익은 좀 생기면서 추가 흐름 보면서 또 대응하시고 하시는 쪽으로 가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왜냐면 어차피 이 정도 가격대면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면은 그냥 불타기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매도를 해서 수익 챙기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올라간다면 불타기로 가서 또 수익도 극대화 하실 수 있는 맞아요. 그렇게 또 대응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좀 더 유연하게 생각을 좀 열어두시고 맞아요. 전략을 세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저 정도면은 수익이 난 종목을 가지고도 재투자가 또 가능한 흐름이 되고 본전은 뭐 지금 너무나도 남아 도실 상태가 될 것 같아서 일단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연락을 좀 잘 주셨다라는 생각이 전 들어요. 사실 저희가 종목 상담을 하고 있는 건 많은 분들의 어려움을 좀 해결해 드리고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제일 어려운 건 전 매도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요즘 같은 시장에서 매수는 포인트가 가끔 와요. 근데 이제 와, 팩토리를 이렇게 갖고 있을 때 매도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도 이제 곽유정 대표와 이상대 대표가 얘기해 주면은 이 얘기를 듣고 나중에 다른 종목도 수익 보실 때 매도하실 때 또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169님 펩트론 종목 상담 너무너무 잘 보내주셨고 또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종목 상담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